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자고요. QQQ에 소액으로 장기 투자했을 때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자회사원 여러분, 부자회사원입니다. 첫 멘트가 좀 이상했죠? 세계 1등 주식과 QQQ로 부자 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갑자기 왜? 라는 의문을 품으셨을 겁니다. 저도 지금도 QQQ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회사원입니다. 이미 35에서 40 되신 분들이 상당할 거예요. 물론 20대에서 30대라고 한다면 QQQ로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QQQ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아마 70에서 80세의 노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QQQ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수 있는 투자법에도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좀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두 번째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기본서처럼 여겨지는 책이죠. 첫 번째 읽을 때와 두 번째 읽을 때의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대기업이므로 잘못된 희망을 안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형주에 투자해야 유리하다. 소형주의 이익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퀀트 투자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량 투자는 소형주에 더 잘 적용되어지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QQQ에 투자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일의 부라는 책을 통해서 세계 1등 주식과 QQQ를 중심으로 안전한 투자 전략을 추종하였지만 하루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우리들은 소형주 개량 투자 방법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25%가 왜 수익률 300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기 투자 금액 1,000만원, 매월 50만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대에는 2억 8천, 20년대에는 29억 1,000만원이 됩니다. 기계적으로 산출한 값이긴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투자 방법이 되겠네요. 따라서 할 수 있다 퀀트 투자에서 소개하고 있는 연평균 기대 수익률 25%의 투자 전략 5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1. 백테스트 결과 연평균 기대 수익률 25%. 첫 번째, 유동 비율이 100% 이상인 종목만 포함. 두 번째, PBR, PSR, PER, PCR의 통합순위가 가장 높은 30개 종목 매수. 세 번째, 소형주, 시가총액 하위 20%만 매수. 네 번째, 개별 종목 비중을 평균 모멘텀 스코어로 결정. 위 4가지 조건에 맞는 종목에 투자한 후에 월 1회 리밸런싱을 해주는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 조건들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25%가 나오는 것일까요? 한번 조건 하나하나 뜯어가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 1. 유동 비율이 100% 이상인 종목만 포함.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회사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석 지표로 유동부채의 몇 배의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지불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200%가 이상적이며 2대1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유동 비율이 높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이 필요 이상으로 크다는 것은 이 부분만큼 다른 곳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투자 전략은 소형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형주는 망할 위험이 높은 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유동 비율이 100% 이상 조건이라는 것을 합침으로써 저희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건 2. PBR, PSR, PER, PCR의 통합순위가 가장 높은 30개 종목 매수. PER은 적정 주가를 구하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PER만 아시는 분들께는 꽤 유용한 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PBR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BR은 시가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기업의 자산을 시장은 얼마에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PER과 함께 기업이 얼마나 저평가, 고평가되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요. PBR이 낮다면 가진 자본은 많지만 미래의 수익 전망은 낮을 것. PBR이 높다면 가진 자본은 적지만 미래의 수익 전망은 높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PBR은 특히 소형주를 평가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지표라고 하네요. PCR. PCR은 시가총액을 영업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기업의 영업현금 흐름을 시장은 얼마에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볼 수 있죠. 순이익은 회계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순이익을 주로 보기 때문에 기업들은 순이익을 어떻게든 높이려고 애를 쓰게 되죠. 따라서 단기 순이익과 관련된 PER보다 조작이 상대적으로 힘든 영업 현금 흐름과 관련된 PCR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PCR 역시 높다면 고평가, 낮다면 저평가입니다. PSR. PSR은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기업의 매출액을 시장이 얼마에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켄 피셔의 슈퍼스톡스라는 책에서 PSR이 낮고 순수익 마진이 괜찮고 부채가 낮고 순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는 주식의 수익률은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다면 금상첨화라고 했고요. PBR, PER의 자기 자본과 순이익은 조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분식회계를 하지 않더라도 회계의 기준과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한다면 합법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회계지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PCR의 영업현금 흐름까지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PSR의 매출액은 조작하기 힘들고 순이익이나 영업현금 흐름보다 변동성이 낮아 기업을 평가하는 데 좋은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PSR을 주가의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밸류가 좋게 나오는 주식들의 수익률은 왜 높을까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증권분석에 천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나락에 떨어지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은 회복할 것이며 현재 명예로운 자들 중 많은 자들은 나락에 빠질 것이다. 잘 나가는 기업도 언젠가는 성장이 꺾여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고 못 나가는 기업은 몇 년 안으로 중간 정도라도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 기대가 낮았던 투자자들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즉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저평가라는 것이 아니고 고평가돼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고평가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 3. 소형주 시가총액 하위 20%만 매수. 같은 조건이면 소형주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수익을 10배 이상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작은 회사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다는 것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며 대형주와 중형주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더욱 성장률이 높은 것입니다. 저 역시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효율적일까라는 의심은 필요한 듯합니다. 조건 4. 평균 모멘텀 스코어로 주식 비중 결정. 자, 그럼 평균 모멘텀 스코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듯한데요. 현재 주가와 N개월 전에 주가를 뺀 값이 0보다 크면 1점, 0보다 작으면 0점을 주면 해당 종목의 모멘텀 점수가 나오고 개별 종목의 비중은 개별 종목의 모멘텀 점수를 종목의 모멘텀 점수의 총합으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종목 50개를 선정한 후에 월 1회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투자 전략 2. 백테스트 결과 연평균 기대 수익률 25%. 매수 전략 소형주 시가총액 하위 20%만 매수. PBR, PSR, PER, GPA 통합순이익 가장 높은 50개 종목 매수. 매도 전략 50개 종목 중 12개월 과거 수익이 0 이상인 종목만 매수. 50개 종목 중 12개월 과거 수익이 0 미만인 종목은 매도하고 과거 수익 0 이상인 종목에 재투자. 12개월 과거 수익이 0 이상인 종목이 4분의 1 이하이면 전 종목을 매도하고 현금 보유. 월 1회 리밸런싱. 자, 이 투자 전략 첫 번째와 같이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략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네요. 하지만 생소한 지표가 하나 눈에 띕니다. GPA는 뭘까요? 해당 지표는
2013년 노비 마르크스에 의해 조명받기 시작한 투자지표입니다. 노비 마르크스는 자신의 논문에서 GPA는 가장 깨끗한 수익성 지표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는데요. 기업의 수익성을 대표하는 우수한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GP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을 말하며 A는 총자산을 뜻합니다. 즉, 매출 총이익 나누기 총자산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이 전략은 매도 전략까지 나와 있습니다. 과거 12개월 수익을 기준으로 이익을 봤다면 매수, 손해를 봤다면 매도하고 이익을 본 종목에 재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12개월 수익이 0 이상인 종목이 4분의 1 이하라고 한다고 하면 전략 매도하고 현금 보유하는 전략인데요. 전략 매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네이데브의 책에 나오는 나스닥 마이너스 3%시 전략 매도와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절대적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용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월 1회 리밸런싱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어떤 느낌이신가요? 일단 저는 드는 생각이 이 전략을 구사하려면 데이터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하지라는 것과 너무나도 구체적인 전략이라서 상당히 귀찮겠다. 종목 선정하는데 꽤 시간이 들어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 전략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전략 1에 투자 전략 2의 매도 전략을 적용하거나 투자 전략 1에 GPA 지표까지 포함해서 통합순위를 만들거나 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 3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투자 전략 3, 백테스트 결과 연평균 기대 수익률 25% 이상. 와, 25% 이상입니다. 앞선 투자 전략 두 가지의 수익률이 25%인데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복잡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한국 시가총액 하위 20% 주식을 대상으로 PBR, PCR, PER, PSR 4개의 지표의 각 순위를 더해서 통합순위를 작성하고 통합순위가 높은 순으로 50개 종목 매수. 앞서 설명드린 투자 전략 1, 2의 내용보다 훨씬 간단하네요. 이건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이해가 쉽죠? 자, 그럼 투자 전략 4. 백테스트 결과 연평균 기대 수익률 25% 이상. 이 전략 역시 25% 이상입니다. 자, 과연 어떤 조건의 전략일까요? 한국의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기업 500개 중 PER, PBR, PCR별로 각 순위를 매긴 다음에 통합순위가 가장 높은 50개의 종목을 매수합니다. 더 간단하네요. 투자 전략 3과 4를 보면 아시겠지만 투자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할수록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투자 전략 5입니다. 이 투자 전략은 워렌 버핏이 4시간 투자해서 4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데요. 조건은 유동자산 빼기 총 부채가 시가총액 곱하기 1.5 또는 1의 값보다 크고 세후 이익이 0보다 큰 조건을 충족하는 10에서 30개의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유동자산과 총부채는 앞선 영상들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이 전략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연평균 기대 수익률 25%, 20년 동안 나의 자산을 300배 증가시켜줄 투자 방법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5가지 투자 방법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해서 일관성 있게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5가지 투자 방법 중에 마음에 드는 조건들을 적절히 커스터마이징해서 나만의 투자 방법을 만들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투자하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함께 달려가시죠. 감사합니다.